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진행자 정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옆에 나와주신 분이요. 푸른빛이 참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셀픽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SOC 대표님, 원혜은 대표님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셀픽을 서비스하고 있는 SOC 원혜연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니까, 네. 네. 편안하게 우리 네. 만나서 그 언니하고 동생하고 썼다는 것처럼 그냥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픽도 그렇고 SOC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회사일까 궁금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회사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은 SOC고요. SOC는 이제 실버 오션 크리에이티브의 약자예요. 사실은 광고 대행사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을 하고자 이제 SOC라는 사명을 짓게 됐고요. 네. 셀픽은 제가 마케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런 셀픽과 같은 어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잇는 플랫폼, 그것도 네.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키오스크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사업하는 중간에 이제 셀픽이라는 스마트폰 사진을 인화하는 키오스크거든요. 그 키오스크를 사업에 도입을 했다가 키오스크 자체가 저희 회사의 어떤 사업 부분이 되면 저희가 단순히 광고 대행사가 아니고 아예 플랫폼 사업까지 좀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셀픽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예.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한 4년 정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셀픽 서비스를 네. 활용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꿈을 꾸어 나가고 있고요. 네. 현재는 단순 광고 대행사를 넘어서서 플랫폼 네. 사업을 하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IT 회사를 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셀픽 기계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찍고 그 네. 사진을 또 뭔가 보내주는 네. 또 아니면 인화할 수 있는 예, 뭐 예. 그런 기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무인 키오스크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키오스크가 많이 이제 일반화돼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네. 초창기만 해도 이제 이 키오스크라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이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셀피 키오스크를 주 목적은 사진을 인화하는 기계지만 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키오스크를 제 사업에 도입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사실 이제 저는 광고 대행사로 시작을 했을 때 네. 주로 클라이언트 제품들이 유아용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예.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른 제품을 또 그것도 소중한 사람이 사용할 걸 대신 구매하는 제품을 마케팅하다 보니까 온라인 광고 대행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신뢰나 MS 점유율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느껴져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과 같은 이제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네.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해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행위야 온라인에서 하는 대부분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판매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ROI라 그러죠. 그런 네. 효율들을 이제 온오프를 넘나드는 마케팅 결과를 내는 게 네. 쉽지 않았는데 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회원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면 네. 그런 효율이나 결과를 자체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셀픽을 물어보셨는데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네. 이 셀픽을 맨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인화 기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첫 번째 활용법이 이 셀픽이 유료로 인하해야 되는 서비스이지만 네. 저희는 광고주의 어떤 광고를 보고 무료로 인하하는 활용법을 통해서 네.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사진이나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기 사진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산후조리원과 같은 곳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됐고 네. 유료가 아닌 무료로 네.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어떤 재미 요소들을 네. 토대로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인하하다 보니까 광고도 봐야 되고 어떤 커머스에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이러한 네. 것들을 이제 적절히 요구를 하면서 네. 이 플랫폼을 좀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네. 좀 이제 긴 내용이지만 제가 좀 이해를 좀 한 내용으로 조금 함축해 보면 셀픽이라는 키오스크 이제 인화 기계를 통해서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네. 들어가고 그 산후조리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내 아이의 사진을 찍고 네. 또 인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육아 정보나
네. 또 부모님 정보나 뭐 등등등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더 큰 사업, 플랫폼 사업을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음. 인화기지만 네. 인화기가 아닌 광고 툴로 제가 이 키오스크를 접근을 해서 네. 인수해서 네. 현재는 인화 매출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플랫폼을 가기 위한 어떤 툴로 활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이제 육아 정보나 부모님들의 정보가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좀 예, 이해가 맞습니다. 되고요. 네. 사실 지금 대세는 결국 플랫폼 사업이죠. 플랫폼 서비스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수많은 분들이 또 스타트업이 결국은 온라인, 아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또 그러면서 또 플랫폼 사업으로 좀 확장이 되고 네, 네. 네. 결국 앞으로도 이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플랫폼 서비스에 네. 관련해서 한번 대표님의 의견.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보통 일반적인 스타트업 창업자들처럼 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뭐 밸류를 쌓고 투자를 받고 이런 일반적인 순서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광고 대행사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할 수 네.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해서 음. 우연한 기회에 셀픽을 만나게 돼서 네. 플랫폼 사업을 꿈꾸고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들이 네. 광고 대행이든 어떤 부분이든 사실은 나의 것, 나의 네. 일을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역할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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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제 광고 대행만 했던 시절에는 저희 회사의 가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셀픽을 통해서 저희의 회원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서 사실은 사람을 담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지거든요. SOC만의 이제 그 기업 가치, 네. 또 방향, 네. 비전 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하셔서 네. 이제 창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도 바뀌게 되고 네. 당연히 담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비전들이 이제 계속 수정되어 와서 네. 지금 현재는 플랫폼 사업까지 네. 이제 저희가 와 있는데 네. 점점 대세는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 플랫폼 사업을 해야지만 네. 저희의 아이덴티티와 저희 회사의 기업 밸류 그리고 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네.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트렌드가 그래서 더 플랫폼 사업에 네. 많은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서 최고의 수익을 낼지가 네. 모든 기업들의 고민일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서비스의 성장 속도나 뭐 높이는 사실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신 지금 영유아나 부모님들 통해서 또 다른 또 고객으로 네. 또 고객이 창출이 될 거고 또 확장이 되겠죠. 네. 제가 작년에 대표님을 잠깐 뵀을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셀픽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서비스도 뭐 얘기 들었었는데 그 외에도 또 자체적으로도 제품 개발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젖병, 네. 젖병 그리고 또 그 여자 아이들의 질세정제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보면 뭔가 좀 특히 그 영유아 아이들에게 무척 관심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네. 대표님이 결혼을 하셨을까요? 네. 아, 안 하셨을까요? 궁금했었어요. 네네. 네, 본인 이야기도 한번 좀 해주시죠. 왜 이런 방향에 더 훨씬 더 궁금해져, 뭔가 관심이 더 네. 높으신지. 음, 네. 사실은 저는 지금 사업을 한 지 13년 정도 되었고요. 네. 지금 현재 법인은 이제 5년 차이지만 처음에 시작은 프리랜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 대행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계속 제품을 홍보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제품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한 제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네. 제품의 좋은 정보도 알아야 하지만 네. 그 제품의 어떤 약점들도 알아야지만 네, 그쵸.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10년 이상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제품이 꼭 필요한데 음. 왜 만들지 않을까?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질문하셨지만 저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소비자 인사이트를 이제 가지고 사업을 네. 하다 보니까 좀 갈증되었었던 부분이 정말 필요한 제품을 좀 누군가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작년에 제품을 이제 2가지를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여성 철결제 같은 네. 경우는 예, 필요성에 의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만들게 되었고요. 네. 사실 젖병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셀픽 기계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서 플랫폼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산후조리원입니다. 네.
현재 이제 전국에 400개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20%를 저희가 입점을 벌써 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어떤 저희 코닥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기계인데 네. 코닥에서 또 기계 많이 또 투자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올해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기계를 다 입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젖병을 왜 만들었냐면요.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저희 회사에서 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생산하는 제품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을 끌어나가기까지 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는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과 조금 다르게 저희 오랫동안 해왔던 기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에서 번 돈, 광고 대행으로 번 돈, 광고 수입 이러한 것들로 이제 기계를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 자금을 투자를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이런 속도로 확장되는 것이 목마름을 많이 느껴서 회사 안에 자체적인 캐시카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가장 잘 팔 수 있을지, 예, 어떤 것들을 캐시카우로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를 네.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산후조리원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이 셀픽의 툴을 가지고 보통 조리원 마케팅을 유아 종사자들 네. 사이에서는 네. 깃발 꽂는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산후조리원에 이제 요즘엔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이용합니다. 네. 산후조리원 2주라는 시간 동안 네. 단순히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환자로서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조리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엄마가 되는지 아이를 다루는 법 그리고 사용하는 정보. 용품 또 정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배워서 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때 가장 밀접하게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젖병, 분유, 뭐 기저귀 이러한 제품들이에요. 네. 특히나 젖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번 입에 그 깃발을 꽂으면 사실상 이제 젖병에 문제가 없는 제품일 경우에는 네. 이렇게 쭉.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쭉 갈 수밖에 예, 없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젖병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전문가들과 같이 네. 저희가 오랫동안 네트워킹하고 있는 산후조리원들과 함께 협업해서 네. 만들게 된 제품입니다. 사실 뭐 이제 좋은 제품들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또 원혜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창업 전부터 마케터로서 네. 충분한 경험을 했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기존의 많은 제품들을 마케팅을 하면서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나? 아니면 그들의 약점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는 없나? 이런 기회를 찾으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쩌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셨는데 네. 우리 원혜원 대표님 몸속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자의 어떤 DNA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마케터입니다. 아직도 실무를 많이 하는 대표인데 요즘에 느끼는 부분은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은 경영이지 않습니까? 네. 경영자로서 저도 사장이 처음이잖아요. 네. 이게 쉬었던 것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사업을 해서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네. 열심히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늘어났고 회사가 성장이 되고 제가 어느 순간 경영자가 되어 있어서 네. 저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느끼지만 네. DNA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이유는 어떠한 한 가지 일이 주어졌을 때 그 맡은 일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네. 예, 그러한 부분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예. 걸어가다 보니 네, 근데 가장 큰 성향 중에 하나는 네. 제가 가진 게 없고 네.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일을 여러 업체들과 함께 해 나가는 그러한 성향이 결국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구슬을 잘 꿰는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 좀 사업가 DNA가 있다라고 최근에는 네, 자신감을 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도 작년에도 되게 임팩트 있게 느꼈던 건 그 당당함 있죠. 자신감. 이 대표님은 충분히 스스로 잘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SOC는 그럼 어떤 회사로 다른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고객에게
기억되면 좋겠다. 네. 아, 이런 회사야 SOC는. 네. 대표님이 원하시는 그 한 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SOC는 어떤? 사실은 이제 SOC 자체로 놓고 네. 봤을 때는 저희가 광고 대행사 시절에 지었던 이름이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이 결국에는 시장이고, 네. 사실 시장을 우리가 오션이라고 칭하지 네.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강력하게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툴로 셀픽을 인수하면서 셀픽 스스로의 어떤 키오스크 그 IT적인 그 회사의 또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 셀픽을 활용해서 캐시카우를 만드는 이 영유아 비즈니스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의 길이 저희 회사 안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이제 광고 대행사를 했던 시절에는 투자가 필요 없는 사업이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이 남든 작게 남든 남는 일을 하니까요. 네. 근데 셀픽이라는 이제 사업을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 거죠.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번 돈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결국 그게 플랫폼 사업은 속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하나의 길, 이제 두 개의 길 다 저에게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잘할 수 네. 있지만 이 두 개의 길이 하나라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조금 고민을 네.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사실 이제 그 질문에 제가 선뜻 어떻게 보면 대답을 못한 부분인데 네. 최근에 저희가 길을 찾은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광고 대행을 하는 거는 지금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네. 이 플랫폼이 성장되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셀픽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면 저희는 제품도 자신 있게 만들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광고 대행사 때 지었던 이 SOC라는 사명과 또 사실 이 셀픽이라는 키오스크 명칭도 제가 인수할 때 네이밍 그대로거든요. 아, 네. 이 셀픽은 셀프 픽처, 그냥 혼자서 사진을 쉽게 인화할 수 네. 있다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지어졌는데 네. 셀픽의 슬로건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 제가 인수하기 전부터 창업자들이 셀픽이라는 이름을 짓고 슬로건을 사진을 찍는 이유라고 만드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감명 깊었었어요. 사진을 찍는 이유. 예. 네. 원래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사진은 인화하기 위해서 찍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쉽게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준 기계가 이제 셀픽인데 네. 거기에 저는 이제 활용법을 넣은 부분이죠. 그래서 셀픽의 서비스 명칭도 이제는 셀픽 키오스크도 기계에 집중된 사업이 아닙니다. 네. 셀픽은 앱이 있거든요. 이 앱 안에서 구동되면서 이 앱 안에 유저가 쌓이고 이 유저들이 또 다른 컨텐츠들을 앱 안에서 남겨서 네. 다른 사람과 내가 인화할 사람만 인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화할 사람을 가족에게 공유하고 네. 타인에게 판매하는 어떤 이러한 일상의 수익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현재 2.0 버전으로 앱을 리뉴얼하고 있어서 네. 사실 셀픽의 명칭도 조만간에 바뀔 거고요. 이 셀픽에 집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명도 서비스 명칭으로 같이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셀픽의 이제 2.0 버전이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3월이면 출시가 됩니다. 곧 3월. 네. 네, 곧 봄이고. 네. 네. 3월이면 네. 또 우리 새로운 모습의 셀피.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아까 결혼도 하셨고 네. 아이도 네, 네. 있으시잖아요. 네, 네. 사실 일과 또 가정에서의 어떤 아내 역할, 또 네. 엄마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네, 한국 내에서 네, 환경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내가 이러려고 일을 시작했나 네. 아이를 보면 맞습니다. 또 아이 키우다 보면은 또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막 이런 네.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간다 하더라고요. 네. 흔들린다 하는데 우리 대표님 어떠세요? 사실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영유아 비즈니스로 시작했잖아요. 네.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인사이트가 있어서 네. 사실은 저한테는 네. 이 환경 자체는 어렵지만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이 회사를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는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여자로서 네. 주부로서의 한계들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뭐 가끔은
나도 혼자였으면 훨씬 더, 더 예. 날아다니면서 왜냐면 이제 저랑 비슷하게 사업을 하시는 남자 대표님들이랑 이렇게 네. 대화를 할 때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밥 먹다가 나는 일찍 가야 되고 뭐 술자리에 참석한다거나 뭐 골프를 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한계 부분이 있어요. 네.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자로서 또 가정생활과 일과의 밸런스 유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대표지만 제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만약에 제 일보다 뒷전이어서 네. 엄마로서의 어떤 뭐 이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거나 하면 또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양쪽 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조금 가정에서 좀 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 네. 사실 뭐 그 우리 대표님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균형을 맞춘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인데 제가 옆에서 본 대표님은 우리 원혜연 대표님은 지혜롭게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바쁘시고 네. 그쵸. 또 그러다 보면 또 개인적인 어떤 시간도 거의 없으시고 네. 그쵸. 그런 것들을 또 중간에 뭔가 외부의 또뭐 어떤 멘토나 뭐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네.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시간, 네. 쉼의 네. 시간 이런 것들도 좀 잘 좀 스스로 네. 좀 경영을 잘 하셔서 네. 네. 좀 더 좀 우뚝 서기 위해서 네. 필요한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혼자서 프리랜서 기간도 있었거든요. 혼자서 사업을 하고 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시키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네. 먼저 해버리고 네. 그리고 밤에 네. 조용히 이제 회사에 나가면 또 직원들과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네. 대표 또 고유의 업무를 또 처리할 시간이 네. 부족해서 사실은 모든 가족이 다 잔 새벽 시간에 일을 그러니까. 하고 이게 1년을 작년에 반복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좀 깨달은 부분이 결국에는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밖에 못한다라는 네.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표님들도 많이 네. 만나 뵙고 네. 왜냐하면 저도 경영자로서 5명 직원이 있는 회사, 10명이 직원이 있는 회사, 30명 직원이 있는 회사 다 다른 회사의 네. 경영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 경영자분들도 좀 뵙고 조언도 구하고 싶고 네. 예 그리고 결국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물길이 모여야 큰 바다가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또 많이 하셔야 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1인 기업으로 시작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제 직원들이 채용이 되고 직원 수가 늘어날 때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을 적절하게 위임하는 거, 네. 믿고 맡기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또 되게 힘들어 하셔서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또 하시고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시죠? 현재 15명입니다. 마이 네. 갓. 월급날은 언제예요? 10일입니다. 10일이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네. 돌아오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은 벗어났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매월 10일 전까지 네. 급여 맞추는 것에 온통 신경을 그쵸. 이제 썼었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짧게 끝나고 네. 그쵸?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올해도 또 직원 채용 계획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15명의 직원으로 늘어난 게 네. 불과 1년 만에 늘어났거든요. 아주 그리고 급속도로. 네. 네. 근데 올해에 네.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펼쳐질 새로운 사업들은 네. 또 새로운 또 직원들이 물길을 필요한 거죠. 뚫는 길이기 때문에 올해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더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5분의 어떤 포지션과 네. 그리고 또 요 올해 또 채용하실 분의 인재들의 또 네. 어떤 포지션의 인재를 네.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네. 해주신다면요. 현재 저희는 직원의 반은 마케팅 팀이고요. 네. 나머지 반은 셀픽을 위한 이제 운영팀, 서비스 네. 운영팀과 기술팀인데 네. 사실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개발팀의 그쵸. 이슈가 요즘 굉장히 트렌드입니다. 그쵸. 사람 뽑기도 쉽지 않고 네, 특히 맞아요.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이제 네. 할만하면 또 네. 굉장히 대기업에서 좋은 그쵸. 대우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인하우스로 둬야 되는 것들을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여력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외주로 외주. 돌렸던 것들을 다 내재화시키는 게 올해 네.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팀의 안정화. 네. 예. 그리고 저희는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음. 소프트웨어를 같이 그러니까.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기계 대수가 음. 현재 전국에 300대 예, 입니다. 아, 그래서 이 300대의 키오스크를 이제 곧 600대, 1000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키오스크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한 대와 10대 그리고 10대와 100대가 어마어마한 예, 운영 페인 매뉴얼이 포인트도 엄청 필요합니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인력들을 내재화하는 부분의 고용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 어깨가 엄청 무거운 것 같아요, 우리 네, 원현 대표님. 네,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 또 아이와 가족이 네. 있고, 또 밖에는 또, 올해 채용까지 하면 뭐 20명이 넘는 그런 직원들을, 그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혁신을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사람이 힘이잖아요. 네. 원동력이고.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은지 한번 이번 이 카메라 앞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요. 기준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네, 있죠. 네. 제가 올해 1월 1일 날 네. 전 직원들에게 선물한 책이 있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저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네. 왜냐면 제가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작년에 이제 사장과 관련된 어떤 이런 지침서들, 아. 예, 뭐 사장으로 건드리는 법, 사장의 말의 힘, 뭐 이런 왜냐면 저는 실무는 아직도 자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장으로서 헤쳐 나가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 배를 탄 선장인데, 네. 예,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어떤 마음도 다져야 되지만 네. 제가 늘 저한테 있었던 부담감이 네.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제가 가장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장으로서의 흔들리는 모습을 저는 내적으로 이제 있지만 직원들한테 네.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밤에 맨날 책을 읽었습니다. 아. 근데 우연치 않게 직원들이 봐야 되는 책을 읽게 됐거든요. 아. 예. 그 책이 네. 왜 일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아. 예. 혹시 아셨나요? 직원들이 봐야 예. 될 책. 왜 일을 한다? 아니요. 누구나가 봐야 돼요. 아, 사회생활하는 네네네. 누구나가 네. 아니요.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도 봐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나는 지금 왜 지금 생각하는데 이 일을 하는가? 네.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책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책을 읽으면서 네. 저의 20대 때 직장 생활도 생각이 났고 저희 직원들에게 꼭 이 책을 선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직원들을 열심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직원들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저한테는 후배고 음. 제가 멘토가 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도 직원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직원들한테 늘 고마웠어요. 그냥 네. 그분들이 아침에 저희 회사를 위해서 출근해주고 퇴근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눈물 나지. 실제로. 예, 그리고 뭐 네. 셀피 기계를 설치하고 지방 출장 갔다가 밤 9시에 우연히 저는 퇴근하고 회사에 복귀하는 그 서비스 운영팀 직원을 봤을 때 네.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예. 근데 그 직원 한 분 한 분을 이제 볼 때 제가 늘 느꼈던 게 네. 저는 제 삶에 되게 만족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음. 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아요. 음. 예, 계속 말하지만 저는 별로 잘난 것이 없었었는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제가 26살, 27살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저에게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제 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결과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제 사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해가 안 가거나 불만족스럽거나 즐겁지 않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같이 다시 즐거운 일로 의미 있는 일로 만들자고 늘 그런 말을 하고 또 플랫폼 회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일만 하지만 네. 정말 플랫폼이 영향력이 생기고 나면 그 10가지 일을 다른 일로 만들 수도 있고 100가지 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사내벤처로도 네. 또 누군가 또 창업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늘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일은 우리가 미래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순간이야. 그렇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있는 일이 사업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직원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분들은 요즘에 회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스스로 일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DNA거든요. 네. 예, 네. 저와 같은 DNA를 가진 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게 왜 일하는가? 음. 월급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뭐 이직하기 위해서 일하고 요즘엔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 회사를 거쳐가는 너의
저의 어떤 플랫폼으로 그쵸. 활용하라는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뭐 물론 저는 그 말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본인이 그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 잘한다는 거는 단순히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켜서 무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 일이 네. 즐겁고 내 거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직원들에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나는 왜 일하는가.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네. 전 직원에게 추천한 유일한 책이라는 그래요. 그 문구를 보고 저도 네. 낚여서 보게 됐습니다. 뭐 결국 마케팅에 그렇죠. 낚인 네. 거죠. 사실 인문학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뭐 네. 등등등. 어쩌면 이제 한 가지 의미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대표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성장할 수도 있고 네. 내가 뭔가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모르는 것들을 또 채워가는 네. 그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하는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또 그걸 극복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성취감을 맛보면서 회사 생활뿐 아니라 내 삶을 네. 내가 스스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복부시네요. 우리 원혜은 대표님 같은 분이 또 네. 직원으로 또 그분들이 또 다시 또 대표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가지는 삶. 네. 혹시 SOC에 혹시 채용 공고가 나거든. 네,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네. 왜 이 일을 하는가 책을 꼭 읽어보시고 네,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단순하게 창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일찌감치 직업적으로 했던 그 일 안에서의 어떤 스스로 소명을 찾으신 것 같고, 네, 또 성장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일에 매진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15년 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반대로 제가 대표님께 그럼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네. 앞으로의 또 15년, 네. 지금 온 만큼의 또 15년 뒤에는 과연 또 나는 어떤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말씀해 네. 주신다면요. 네. 잘 가고 있는지와 15년 뒤에 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잘 온 것 같고요. 일단 박수고요. 네. 스스로도 박수. 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제가 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결과물이 생겼잖아요. 저는 이 회사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셀픽을 인수할 때도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셀픽이 굉장히 훌륭하신 창업자분들이 여러분이 만든 회사인데 네. 그 회사를 이제 뭐 스타트업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 회사를 매각하려고 결정을 했을 때 사실 엑시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더 많은 금액을 쳐주는 그쵸. 곳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이 셀픽이라는 키오스크가 사진 인화기처럼 생겼지만 원래 창업했을 때부터 광고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다 제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활용을 했는데 이제 저에게 엑시트 하시는 대표님께서 다른 곳보다 제가 인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본인들이 만든 목적 그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해주고 있는 유일한 업체였대요. 제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뭐 되게 이 회사를 인수할 만큼의 자금이 안 됐었는데 이 서비스를 절대로 없애지 말라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인수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에서 회사를 인수하게 됐고요. 그리고 창업 멤버 중에 한 분이 저희 회사에 이제 같이 오셔서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엄마와 양엄마가 같이 이 서비스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왜 만족하냐면 그때 약속을 지켜서 서비스를 없애지 않고 훨씬 많이 성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고 스스로 이제 멋집니다. 만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15년? 15년까지는 너무 멀면 너무 조금 멀고요. 줄여서. 왜냐면 저희 같은 회사들은 당장에 2, 3년 뒤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뒤에는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안에서 또 다른 창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사업을 할 때
저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할 수 있는데 네. 어떠한 것들을 몰라서 돌아왔던 시간들이 있고 경험들이 그 시간들이 힘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나와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네. 예,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겪지 않게끔 저도 대표님처럼 누군가를 이제 돕는 네.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굉장히 많은 돈이 있어서 투자자 역할은 못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회사 안에서 어떠한 네. 사업부가 회사가 될 수 있는 함께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자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도와주고 싶고요. 네. 뭐 물론 그런 순간이 오면 저희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겠죠. 네, 예, 네. 그게 굉장히 큰 꿈입니다. 저에게는. 방금 말씀하신 대표님이 지금까지 창업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 기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2년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셀픽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제가 필요한 역할만 하는 형태로 기계가 나갔는데 네. 이게 이제 기계가 계속 많아지면서 네. 이용자들이 저희 서비스는 사실은 접속 프리퀀시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이용자가 계속 이용하시는 그쵸.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설치점이 이제 지역 한계가 있고 또 산후조리원과 같은 곳은 재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폐쇄적인 그쵸. 이제 네, 공간이다 네, 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수요가 되게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전국구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차에 이마트하고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이마트 전지점에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계약을 앞두고 이제 대량 생산, 네. 키오스크 대량 생산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때 저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주는 이제 자금을 네. 받기로 네. 해서 네. 일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사실 코로나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뭐 IR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밀리고 네. 이제 계획대로 이제 자금 집행이 안 되는 네. 그러한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네. 어쨌든 벌린 계약은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금을 만들면서 네. 이제 힘들었었던 부분이 할 자신은 있는데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제 스스로의 역량이 너무 작다라는 무력감, 그때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러한 노하우 네. 이러한 것들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네. 사실은 충분히 되게 많은 길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답이 힘들더라고요. 없다라고. 네. 그래서 그때는 한계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긴축 재정했었고요. 네, 네. 뭐 가방 팔고 막 그랬습니다. 네. 네. 말씀은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대표님 말고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들이 있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재정적으로 그쵸 자금 운영에 이제 운영이 힘들어질 때 이때 그리고 또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랑 서비스를 개시한 후에 이제 유저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또 한계 또 직원들 또 채용하고 아니면 이직하고 이런 부분에 또 한계 여러 가지 중에 전 자금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같이 네, 맞습니다. 발생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을 위기를 잘 네. 넘어가신 거죠. 네, 네. 네. 저희는 원래부터도 이렇게 마이너스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속도대로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쨌든 작년 한 해 네. 버텼습니다. 네. 네, 버텼더니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제 실행이 안 됐던 네. 것들이 이제 같이 다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은 다행이다. 되게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속도의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들이 빠른 속도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온도가 맞지 않으면 또 잠깐 멈춰야 될 때가 있고 힘든 그런 시기들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잘 또 이겨내신 것 같아서 네. 또 이번에도 또 박수 네.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얄궂은 질문이지만 네. 네. 대표님이 만약에 투자자라면 네. 네. 이 SOC 네.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 또 반대로 또 이제 네. SOC의 대표님으로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누군가에게 만약에 투자를 받을 경우에 우리의 가치가 네.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는지 두 가지가 또 궁금합니다. 아, 네. 첫 번째 거부터 할까요? 그런 다음에 외부 투자자로서 네. 얼마의 가치를 한번 또 매겨볼 수 있을지. 지금 약간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네네.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 지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전국에 300곳에 기계가 나가고 있고요. 네. 80만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가 네. 이제 80만 정도가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성향을 가지고 네.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저희는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네.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네, 정보값이. 네. 그래서 산후조리원 특히 네. 이용 고객이 무료로 인하를 할 경우에 이제 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네. 어떤 이런 저희 서비스와 약속으로 네.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하시는데 네. 그 결속력이 되게 강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유저를 많이 두고 있는 그것도 그냥 에브리 타겟의 80만이 아니고 네. 저희는 굉장히 집약되어 네.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거 자체가 굉장한 밸류라고 생각을 이탈률이 하고요. 낮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탈률도 낮고 단순 접촉자 수가 아니고 네. 실제 500원. 그러니까 고객은 무료로 이용했든 유료로 이용했든 저희는 누군가에게 비용을 받는 네.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저들, 충성된 유저들이 활성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쵸. 예, 네. 그리고 광고라든지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이 또 안정적으로 네. 매출을 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성장률 또한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저희 회사 밸류를 안 매기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당장 6개월 뒤, 1년 뒤가 엄청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역시 지혜로우신 우리 대표님. 그리고 뭐 아까 질문하셨 두 번째 질문이 네, 투자자가 투자자가 봤을 때 저희 회사의 네. 가장 강점은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업무를 그래도 네. 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통 스타트업이 네. 투자를 받고 나서 회원을 유치하거나 그 과정에서 서비스가 망가져서 사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써야지만 회원이 유치되는 네.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해서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하면 네. 아까 말했지만 그 밸런스와 속도에 의해서 네. 주와 부가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좀 투자를 하고 나서 네. 예, 투자했을 때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하겠다가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모두 다 어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좀 정의되지 않아서 네.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네. 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것마저도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셀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됐을 때 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네. 네, 스타트업이지만 안정적인 구조고요. 네. 절대로 망하지 않는 스타트업이고 네. 저희 역시 J커브 그릴 수 있습니다. 네. 탄탄한 SOC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 역시도 제가 뭐 앱을 다운받고 고객 정보를 입력할 때 뭐 이런 것까지 적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아예 가입도 안 하고 나올 때 네.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셀픽 서비스는 이제 다른 서비스랑 좀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저들이 뭔가 좀 프라이빗한 정보도 네. 내놓을 수 있는 네, 네. 사실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또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그리고 결국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지금 현재 세상인 네. 거고 타겟도 아주 명확하고 네. 그래서 그런 또 마케터 출신으로서 또 마케팅을 지금 저 아까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마케팅을 하고 네.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마케팅 분야에 인재들이 없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성장하기 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준비된 SOC다. 네. 네, 그리고 원혜연 대표님은 말은 되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대표님께 좀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비즈니스 모델 네. 네, 궁금할 것 같아서 네. 비즈니스 모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네, 그리고 끝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또 후배 스타트업에게 네. 대표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키오스크 판매랑 인하 현상 관련 매출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커머스가 같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를 보고 무료로 인하하는 것 또한 네. 고객에게 피로도 높게 이렇게 노이즈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이제 때로는 필요한 광고는 정보고요.
뭐 필요 없는 정보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런스를 저희가 스스로가 광고 대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회원 유저에게 적절한 광고와 적절한 제품 판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비즈니스 모델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모델 말고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확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쵸? 저희가 2.0 오픈을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서비스가 사진을 공유하는 서비스, 그리고 타인에게 판매해서 어떤 이미지적인 저작권 수익, 그러니까 요즘 NFTs 그러한 것도 저희가 상용화 모델로 기술 개발 들어가 있고요. 특허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있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쪽으로 비즈니스가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미지 기반 SNS 사업이고요. 현재 셀픽의 앱은 키오스크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이제 터미널적인 역할밖에 안 하고 있는데 많은 유저들이 원하고 또 저희에게도 이걸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커뮤니티가 들어간 형태로 3월에 앱이 오픈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니즈가 좀 선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혜은 대표님 많은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후배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도 뭔가 좀 용기가 되거나 또 도움되는 이야기 좀 부탁드려 볼까요? 저는 아직도 이제 제가 후배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보다 조금 더 짧게 사업을 하셨던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주부면서 사업을 하시는 여성 CEO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확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계획대로 안 될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리미리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타인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진실성 있게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도와주시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주변에 손을 내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내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일을 시킬 수 있고 또한 이 사업도 이용하시는 고객에게도 사실은 내가 힘들면 고객은 착취 대상이거든요. 근데 저희 서비스는 고객과 함께 행복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픈을 하자면 저희가 앞으로 바뀌는 명칭엔 해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사, 대표, 직원, 고객들 그리고 뭐 투자자들 그리고 내 가정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복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버티고 이겨내면 서비스는 언젠가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어쩌면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떠올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가고 계신 우리 원혜은 대표님께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박수 마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이제 아마 이제 임계점까지 다 오셔서 이제 비상하기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스타트업 대표님도 화이팅! 또 우리 SOC 우리 원혜은 대표님도 화이팅! 대표님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창업할 진행자 정하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